네,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다는 1월 효과가 무색하게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확산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인데요. 부진했던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힘없는 코스피 언제쯤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10년의 주가가 오른다는 1월 효과는 사라지고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 코스피가 뭐 16년 만에 최악의 스타트를 했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안 좋게 지금 나오게 되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는 과정에서 예. 2023년 11월, 12월 달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 달 동안 16% 넘게 올랐거든요. 11월 작년 11월 12월 12월 달에 달에 두 달 만에 16% 넘는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 좀 나오는 과정인데 11월, 12월 달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부작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쪽에서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11월, 12월 달에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를 8조 5천억 정도 했습니다. 선물 순매수를 예.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사니까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비싸고 현물 가격이 싸지니까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 가격 갭을 먹으려는. 네. 근데 보통 매년 연말에는 배당 락이 있다 보니까 이 갭이 벌어져서 프로그램 매수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가격 갭이 더 벌어지고 이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6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말에 네, 12월 한 달 동안에 12월 한 달 만에 프로그램 매수가 네. 근데 배당락이 지나면 이 갭은 좁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8조를 넘게 샀는데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더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연초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꺾이고 그리고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반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8조를 사서 16%를 끌어올렸는데 예. 그래도 높은 레벨에서는 좀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런 선물 매도가 지금 1월 한 달도 안 됐죠. 한 2주 동안에 3조 4천억, 3조 5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선물 매도가. 네. 그러니까 또 프로그램 매도가 또 나오는 거고. 이런 수급의 악순환의 고리가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는 수급의 선순환 고리가 시장을 굉장히 세게 끌어올렸다면 1월 달에는 수급의 악순환의 고리로 전환되면서 코스피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코스피가 유독 약한 모습들, 코스닥은 괜찮았는데 코스피만 약한 모습들을 1월 첫째 주, 둘째 주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됐더라면 좀 애널리스트들이 작년 말에 그런 얘기를 좀 미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결과만 보고 얘기하니까 조금 투자자들이 좀. 저희가 1월 초에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밴드를 2,680에서 2,500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코스피가 2,650을 넘어섰던 상황인데 올라갈 놈은 거의 없다. 수급의 부메랑을 경계해야 된다.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점들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밴드 하단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500 초반인데요. 여기서는 더 급락하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까 이제 이렇게 조정 장세, 하락세가 되는 게 미국의 조기 금리, 연준의 조기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실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도 나왔다는데 이게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좀 1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뭐 높기 때문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고 중도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 위원들까지도 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앞서가 있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지난주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발표하긴 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PPI라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아,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원래는 0.9에서 1.4 정도로 반등할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1%가 1.1%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되게 작게 반등을 했고요. 코어 PP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재밌는 그림 말씀드리면은 1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1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17%가 넘었었거든요. 아, 1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0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문제는 물가 지표. 그러니까 CPI는 반등을 했지만 유가 때문이야.
일시적이야. 근데 PPI는 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 CPI를 더 끌어내리겠네? 라는 기대라면서 지난 주말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3월 달에 FOMC를 시작해서 7번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감까지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7번. 네. 그래서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뭐 극단적인 상황들은 좀 정상화되긴 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하고 다른 나라 증시도 좀 반등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동안에 금리 인하 6번 올해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고 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데 그러면 한동안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다가 또 오르는 듯 했는데 미국의 시장 금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4%를 넘지 못하고 그러니까 3.8%를 깼다가 급반등을 하면서 4%를 넘어섰었는데 지금 3.9에서 4% 사이에서 등락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세진다,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급락한 뒤에 반등을 하던 채권금리 반등세에도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오니까 다시 올라갔던 미국 시장 금리도 조금 제약되고 있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지난해 뉴욕 증시 사실 뭐 나스닥 정말 매그니피센트 세븐 때문에 빅테크 7형제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빅테크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뭐 중소형주들이 조금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전망들이 아직 유효합니까? 최근까지 보면은 코스피 시장,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이나 이런 쪽들이 좀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1월 효과라고 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정책이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연초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권금리 반등면이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데 따른 가치주 또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올해 안에 들어올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또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여준다면 저희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성장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쪽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싼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올해 연간 단위로 보면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한 이제 추세로 이어질 테니까 성장주에 조금 여전히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 뭐 16년 만에 연초 최악의 스타트다 이런 청을 듣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잖아요. 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한 세계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솔루션 모두 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24년 연간 영업이익도 조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만 나빠 앞으로 괜찮아라는 것보다도 연속적으로 실적 쇼크 대형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4분기도 나쁜데 그럼 24년 전망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4분기 실적 시즌은 매년 쇼크를 기록했었고 비용을 좀 털어내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나쁘다라고 해서 주가에 어마어마한 충격은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4년 연간 영업이익에도 좀 영업이익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거를 막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반등할 때마다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는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4분기에 좀 충격적으로 좀 낮은 숫자를 보고 야 올해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그 정도로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일단은 좀 높았던 기대감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본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사라진다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는 할 텐데 시장의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갔다라는 거죠.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뒤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텐데
시장 주식시장 실적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너무 앞서갔던 기대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기업들의 지난 자난해 4분기 실적 추정이라든지 올해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4분기 실적 전망이 올라오는 업종은 거의 없습니다. 올라가는 업종은 네. 최근 1개월, 3개월 변화를 보면은 디스플레이나 유틸리티 이런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특히 시클리컬이나 중국 소비 관련주 이쪽들의 실적 하향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뭐 경기 순환주 네, 같은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 쪽들은 조금 아직까지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예.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또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 네, 올해 그렇지. 연간 영업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 60% 이상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개선 폭의 60%를 반도체 혼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종의 실적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업종 중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2차 전지, 조선, 에너지,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워낙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끌고 가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도 여전히 50% 이상이고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2차 전지, 조선 그리고 뭐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그 뒤를 받쳐준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마 올해는 저 시장 전체, 코스피 전체의 이익의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만 봐도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반도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실적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증가분의 대부분 60%를 차지할 거다. 네. 지금 성장주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요즘 뭐 대표적인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네. 한 최근 2, 3개월 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좀 정상화되는 좀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가격 메리트는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적으로 더 재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상황에서 5%를 넘나들던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를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 상승에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24년을 보면은 이익 레벨 자체가 21년 고점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2021년. 네. 실적이 최고점이었던 때보다는 당시가 굉장히 좋았던 때죠. 네. 그때보다 실적이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올라오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 인터넷 업종을 반도체 조선주랑 함께 뭐 트로이카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조선과 인터넷 네. 업종.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터넷 업종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 예를 들자면 약간 과열이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감안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따른 되돌림 정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조정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꺾인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가파른 게 오른 데 따른 일정 부분 되돌림 이후 다시 레벨업하는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인터넷 업종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업종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 정리했다가 뭐 좀 밀리면은 그때 다시 사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이버, 카카오 동시에 실적이 두 회사 다 괜찮아지는 거죠? 네, 둘 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인데 예.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상승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2등 기업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네. 그렇군요. 자, 연초 단기적인 코스피 전망, 네. 뭐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좀 있을 네. 텐데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고점권에 근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좀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예. 거기다가 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좀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또 후퇴할 수 있거든요. 12월 소매 판매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예상만큼 나온다 하더라도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개선세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은 개선폭을 확대합니다. 그럼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또 약해지는 늦춰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뭐 워낙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월 연초 이후
홀로 소외된 데 따른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밀렸던 데 따른 되돌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 코스피 2,500선 언더슈팅을 한다면 2,480, 2,46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추가 급락보다는 기술적 반등 또는 기간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 예. 코스피의 단기 기간 조정은 좀 이어질 거다. 네.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등락 과정이 있을 때 좀 흔들릴 때마다 사자. 매집하자. 그러니까 밀리면은 사고 반등하면 좀 내비뒀다가 또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을 해친다면 저는 1분기 말 2분기 초쯤에는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때쯤부터는 좀 잘 모아놓으셨던 주식들이 좀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트로이카 업종은 반도체, 조선, 인터넷인데 반도체, 조선은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에서는 현재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이다. 네. 연초 이후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을 먼저 대응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은 지금은 좀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른 일시적인 되돌림 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로이카 반도체 조선 인터넷을 좀 잘 봐가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